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73세 김영숙 씨는 평생을 가족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지만 어느 날 자신을 위한 삶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학 평생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늦은 나이에도 배움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73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는 나이. 하지만 김영숙 씨에게 73세는 시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순간, 그날 그녀는 집을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6.25 전쟁 직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7남매 중 셋째였던 그녀는 일찍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뭐 만들어줄게. 밥 한 끼가 귀했던 시절, 그녀는 자신의 몫을 덜어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이면 너 고생 안 시킬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야.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의 50년 인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네. 역시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의 환호.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산 후 3일 만에 그녀는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 그게 뭐야?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고통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시끄러워. 집에서까지 잔소리야? 폭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폭력도. 하지만 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이혼? 그 시절 여자에게 이혼은 사회적 죽음과 같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기고 이제 어떡하지? 영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그리고 다시 집안일, 빨래, 청소, 아이들 숙제 확인. 잠은 4시간. 엄마, 피곤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꿈이 뭐였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꿈? 그런 게 있었나? 엄마 꿈은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영숙 씨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은 오래전에 묻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 한 달간의 투병. 제발 살려주세요. 영숙 씨는 병원 복도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의료비, 무려 5천만 원. 다시 빚더미. 영숙 씨는 2가지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빌딩 청소. 60세의 몸으로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아들 재활 치료비 벌어야지. 아이들이 모두 결혼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처음으로 영숙 씨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큰 며느리의 전화. 손주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도 셋째 아들도 모두 아이를 낳고 영숙 씨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봐주면 애가 제일 좋아해. 새 집을 돌아다니며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큰아들 집, 수요일, 목요일 딸 집, 금요일, 토요일 막내 아들 집, 일요일 집 청소하고 다음 주 반찬 준비.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님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 평생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2달은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손주들은 누가 봐? 영숙 씨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70세 생일.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엄마 우리 이따가 약속 있어서 먼저 가야 해. 저희도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1시간도 안 돼서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건 영숙 씨와 남편. 그리고 설거지. 당신이 다 치워. 남편은 TV를 켰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그렇게 살아온 70년.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이게 나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손주 못 봐줘. 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좀 쉬고 싶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주 영숙 씨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50년 만에 읽는 소설,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은 60대 여성,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다가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손주도 안 봐주시고 반찬도 안 해주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한테 섭섭한 게 있으신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있어.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요? 공부. 예. 자식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공부를요? 나도 공부하고 싶어.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그 나이에 무슨 공부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쉬세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평생 먹여 살렸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집이나 잘 지켜.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생은 이미 살았으니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남편이 자는 사이 책을 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50년 만에 만지는 교과서. 처음엔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봉사 선생님.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면 돼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시험 본대요. 둘째 딸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상처받으실 텐데. 시험 당일, 영숙 씨는 홀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수험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여기 왔대? 구경하러 온 건가? 하지만 문제지를 받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수학 마지막 문제.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 맞으면 합격인데. 10분, 15분, 그리고 마침내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듯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합격. 71세의 검정고시 합격. 평균 82점. 영숙 씨는 그 종이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해냈어. 50년 만에 얻은 학력. 엄마, 축하해요. 이번엔 자식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저보다 점수 높으신데요?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수고했어. 단 3글자. 하지만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검정고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할머니, 마우스는 이렇게 잡으시고. 처음엔 마우스조차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메일을 보내고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블로그까지. 70대 할머니의 늦깎이 공부일기. 매일 공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조회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용기 얻어요. 50대인데 할머니 보고 공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께 이 블로그 보여드렸어요. 많이 우셨어요. 영숙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제안. 동네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첫 수업날, 영숙 씨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손주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50년 전 자신을 봤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70년을 살아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공부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생 손주의 말. 응? 할머니한테? 네.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공부 천재래요.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재가 아니란다. 그냥 늦게 시작했을 뿐이야. 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도서관 가려고. 그럼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엄마 블로그 구독자 많이 늘었다며요? 대단하세요. 예전에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당신 공부해. 이건 내가 할게.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영숙 씨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 진학. 할머니, 진짜로요? 봉사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평생 교육 과정이 있다더라. 꼭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자격 요건을 찾아봤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73세의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가려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50년 전 꿈꿨던 그곳. 복도를 걷는 젊은 학생들. 나도 곧 저들과 같이 공부하겠지?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수의 질문. 73년을 살았습니다. 영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합격 통지서. 평생교육 학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대학생이야. 73세 대학 신입생. 새 가방을 샀습니다. 새 공책도.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장에 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신입생. 하지만 가장 빛나는 얼굴.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총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숙 씨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가장 나이 많은 신입생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설렜습니다. 총장님의 환영사에 맞춰 박수를 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 꿈꾸던 그곳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젊은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고 웃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곧 저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숙연해지는 순간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신입생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설렜습니다. 총장님의 환영사에 맞춰 박수를 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교육심리학 첫 시간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칠판에 글씨가 적히자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수업이었지만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첫 시간이라 떨리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겠죠.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시작했구나. 젊은 학생들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라는 틀을 벗어나니 세상이 다시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과제가 공지되었습니다. 자신을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오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글이다.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 하나하나를 살피며 오래 묵힌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 느낀 것, 선택한 것. 그 모든 기억이 한 줄 한 줄 글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같이 봐도 될까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습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나누며 서로 배웠습니다. 세대 차이는 있었지만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던 날 강의실 앞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땀이 맺힐 만큼 긴장되었지만 평생 해오던 일과 달리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제출하는 기분은 특별했습니다. 교수님께 과제를 건네고 짧은 한마디를 듣는 순간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기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조급함도 남의 시선도 내려놓고 온전히 제 삶을 위한 발걸음을 느끼자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공부하는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야. 아이들의 작은 존경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루 종일 마음속을 맴돌던 문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느 때보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그 깨달음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생 후반부에 다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삶에서 나를 위해 시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얘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